엄마와 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나요? 이거를 제가 감히 한마디로 정리할 엄두가 안 나니까 지금 구글 이미지 검색에 엄마와 딸이라고 쳐볼게요. 지금 첫 화면에 한 30개 정도 사진이 뜨는데 이게 다 죄다 끌어안고 있거나 양 볼을, 이거 왜 볼을 맞대고 있어? 얼굴을 맞대고 있거나 백허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 엄마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엄마랑 이런 거 해봤어요? 아니? 후배한테 야, 엄마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애중이에요, 애중. 옛날에는 애가 더 컸다면 요즘에 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반대 아니야? 보통 옛날에는 막 미친 듯이 싸우다가 요즘에 애가 커지고 그러지 않아? 아니, 난 요즘에 나는 싸우게 되던데? 이제는 나도 막 머리도 크고 그런데 옛날 내가 어렸을 때 혼나던 방식으로 혼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논리 없는 무논리에 대응을 하면은 거기에서 빡침이 오는 거야, 엄마는. 애기 너는 어. 그냥 다 어. 요즘엔 다 받아치니까. 그러면은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내가 완전히 그 양육을 당한 입장이잖아요. 양육을 당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모든 뭐 비용이나 이런 거 다 부모들이 내는 건데.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돈을 벌고 나도 뭐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럴 때가 생기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용돈은 안 주고 많이 싸워. 한 번에 많이 줬거든요. 한 번에 막 1,000 주거나 500 주거나 이렇게 왜? 했었던 적이 있어요. 빌려준 거 말고 줬다고? 왜냐면은 우리 엄마 꽃집 하는데 코로나 때 막 행사 다 취소되고 이러면은 확실히 어려워지잖아. 그래가지고 막 어렵다고 얘기할 때 그것도 막 또 싸우다가 너 왜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너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그럼 막 엄마 그래 싸우다가 1,000 입금 딱 한 거야? 그런 얘기 듣고 나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주면 그거 해결되는 건데 멋있는데? 얼마 주면 해결되는데 이렇게 얼마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다가 뭐 돈 입금하면은 그럼 싸움이 끝나? 그리고 완전히 끝나진 않지. 근데 부모는 부모 입장대로 미안해지잖아 얘한테. 나도 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막상 딱 주고 나면은 내 돈이 확 줄어든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서 나도 이제 씀씀이가 줄면서 그런 데서 오는 또 짜증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거 계속 반복이야. 또 싸우면은 뭐 싸우다가 뭐 집 나가 살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 집 나가 살라고 말은 나가 살 테니까 하면 돈 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주는 돈. 돈 줘. 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내가 너 키우는데 든 돈이 얼만데? 그럼 너도 다 주고 나가. 아니 그 정도 키울 각 없었으면 안 나왔어야지. 그렇게 해봤어? 어. 야 엄마 안 울어? 울었지. 운 적도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몰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키울 때는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 된다. 자식을 키우려면? 나는 그 정도 각오가 없어서 아기를 못 낳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애잔한 느낌은 늘 있지.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의 특수성이 있는 건데. 불같이 싸우고 집을 나가네 마네 하다가 엄마가 힘들다고 하니까 곧바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거예요. 이게 뭐지? 방금은 또 그 정도 각오 없으면 낳지 말았어야지 라고 세상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애잔한지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있죠. 참 엄마랑 딸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엄마한테 막 배우고 싶고 엄마의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저런 점은 별로다라고 싫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내 모습에서 그 싫은 점이 나올 때 그럴 때 소름 끼치던데. 그리고 막 뭔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딸은 엄마의 인생을 뭐 닮게 된다? 뭐 비슷하게 뭐 살게 된다? 막 이런 말 있잖아. 근데 난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처럼은 그렇게 엄마가 뭐 구린 삶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마처럼은 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우리 아빠가 물론 좋고 너무 착한 사람이잖아. 난 아빠같이 선비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어. 아빠같이 선비하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걸 보고 걔는 아빠 같더라라고 얘기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닮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딸들에게 엄마란 무엇인가요? 저희가 야심차게 엄마랑 딸 사이가 도대체 뭔지, 모녀간의 갈등이 있다면 양상은 어떻고 원인은 뭐다 이렇게 딱 분석해서 정리해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저에게는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많은 딸들이 자기 엄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인생의 화두가 엄마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희망이,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깨달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차를 구성하면서 그 세 가지 다 얻은 것 같거든요. 빅리틀 라이프 15회를 시작할게요. 저는 제작을 맡은 장도수 PD입니다. 스토리 1.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엄마가 나의 거의 28년간의 큰 화두였지. 근데 너무 짜증나지 않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근데 왜 낳아놓고 효도를 바라고, 왜 낳아놓고 그 모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내가 걸어가길 바라는 거야. 첫 번째로 엄마 이야기를 들려줄 친구는 지혜예요. 지혜가 유년 시절에 엄마를 생각할 때 가장 압도적인 감정은 무서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했던 게 엄마가 말을 안 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뭐를 읽고 있거나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말을 안 했어. 근데 나한테 화났을 때도 말을 안 했어.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쳐다도 안 봐. 엄마 불렀는데 안 봐. 듣지도 않아. 바로 옆에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럴 때 너 기분이 어땠던 거야? 너무 무섭지. 너무너무 무섭지.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말을 안 하면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화가 난 건가? 그래 거의 항상 살피고 있었던 거지. 그럼 뭔지 모르겠구나. 뭔지 모르는 거지. 근데 항상 눈치를 보는 거지. 그리고 뭐 그런 경멸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웠어. 경멸의 표현이 어떤 거? 그냥 딱 보면 알아. 눈빛 눈빛과 말투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막 약간 좀 발랑 까진 애들이랑 논다 그러면 막 너 얘랑 놀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 너 이런 애랑 노니?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냥 뭐 좀 과했다 이 정도지만 어린 아이한테는 그게 세상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내 동생은 나랑 완전히 다르게 공부를 안 했던 애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한테 하는 걸 보고 또 두려웠던 것도 있었어. 두려웠어. 왜냐면 엄마가 동생한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걸 나한테 다 말했어. 나는 이제 나한테 아무런 기대가 없어. 저래서 너무 실망스러워. 막 그런 걸 나한테 얘기했어. 아 그러면? 내가 장난처럼 하면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하겠구나. 이거가 딱 보이는 거지. 그냥 실망시켜 버리면. 그걸 못했던 거야 나는. 난 지금도 솔직히 할 자신 없어. 그렇다고 엄마가 늘 냉정하기만 하셨던 건 아니에요. 사랑을 넘치게 주시기도 하셨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엄마 본인이 생각하는 바른 길 있잖아? 거기에 들었을 때 무한 애정을 쏟고 거기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 그럼 완전 경멸했어. 그리고 정말 엄마가 사랑이 많아. 근데 바운더리가 있어. 딱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그럼 어머니가 너한테 애정 쏟을 땐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야? 진짜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뽀뽀해주고 그러지. 진짜 다정하다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인터넷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안 읽는 사람 있냐고. 솔직히 기현이 안 읽은 사람 있냐고. 기현이 같은 경우는 진짜 나한테 이렇게 너 이런 거 있니? 이랬다니까 진짜? 그 전까지 만약에 그 전에 응. 너가 이를테면 박완서 소설을 읽고 그러면 있었으면 아유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난 너무 불안한 거야. 이제 내가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 분명히 있었을 거라 난 생각.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건 다 해줬어. 공부 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짓 안 하고 이상한 애들이랑 안 놀고 착실하게 살았지. 그렇지 사실 진짜 뭐 엄마 지금도 그런다니까. 너가 공부 잘해서 너무 좋았어. 막 이래 우리 엄마. 근데 난 짜증나지. 내가 공부 못했으면 나 버렸을 거야. 약간 이런 거지. 내가 공부 못했으면 나 싫어했을 거야. 근데 그 불안감이 엄청 컸던 거지 실제로는. 그럼 너 그 어렸을 때 당시에는. 엄마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싫어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은 안 싫어해. 내가 공부 잘하니까. 약간 그런 거지.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나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했었던 거 알아? 졸업하고 1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걔가 돈이 어딨어. 걔가 돈이 어딨냐고. 근데 나한테 엄마가 너 돈 얼마나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2, 30만 원? 이랬다? 그때 엄마 하루 동안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 너무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막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어떻게 돈을 안 모았을 수가 있니? 세뱃돈도 받았고 엄마 너한테 40만 원, 50만 원씩 매달 줬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야. 내 말이.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솔직히 뭐 알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별의별 알바 다 해봤고 거의 알바 쉰 적 없었고 내가 만약에 50만 원 용돈을 받는다. 근데 20만 원을 알바로 벌었다. 그럼 엄마 30만 원만 줬어. 맞춰서 줬어. 나는 그게 빡쳤었어. 내가 그럼 알바를 왜 해? 내가 뭐 그럼 그냥 비밀로 하지. 근데 또 집에 사니까 너 뭐 어디가 그런 거야. 그래서 멍청하지 나는 진짜 멍청해. 그리고 나 4년 장학금 받았어. 아 진짜? 공부 잘했구나. 그 정도는 됐잖아. 내가.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님이 지혜한테는 말 못할 사정 때문에 막 용돈을 풍족하게 주고 그러지 못하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래요. 그럼 그냥 엄마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하지 그랬어. 그냥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 나는 대학생인데 옷도 진짜 그지같이 입고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막 10,000원짜리 티셔츠 사가지고 맨날 입고 이랬거든? 근데 집에 가면은 엄마가 막 야 이거 진짜 3만 원밖에 안 주고 샀다 이러는데 막 지금 생각하면 3만 원이면 싸지만 그 당시에는 3만 원짜리 옷을 산다는 게 나한테는 되게 사치였거든? 그래서 내가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싸지 이러는데 그럼 너는 막 엄마한테 나 엄마 이거 옷 갖고 싶어 이런 얘기도 해본 적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럼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엄마가 사줄 수 있어. 아니? 안 사줄 것 같아. 엄마가 야 너 돈 많이 줬잖아 이랬을 것 같아. 그것도 말했겠지. 돈 얼마 있어? 말했겠지. 실망했다. 어떻게 돈이 없을 수가 있냐. 넌 엄마의 실망이 제일 두려워. 그래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실망이 두려웠던 거. 지금도 두려워. 나는 엄마 앞에서 그냥 100% 연기였거든. 그냥 착한 딸 연기. 근데 이렇게 마음 놓고 있고 집이라고 쉬고 이런 게 아니었어 전혀. 그냥 진짜 자기 전 한 30분 정도만 나이고 그 외의 시간은 회사에서는 회사 직장인으로 살고 집에 오면 딸로 사는 거였어. 그냥 한 번이라도 짜증내거나 한 번이라도 뭘 하면 지랄을 하니까 진짜.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나한테 너 비위 맞춰준다 그랬거든. 내가 너 비위 맞춰준다 엄마가. 나는 그렇지. 나는 내가 100% 비위 맞추고 있는데 도대체 뭘 내가 어쨌다고. 근데 뭐 모르겠어. 엄마 항상 그랬어. 너 비위 맞춰주느라고 사는데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 항상 그랬어. 엄마랑 싸우면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안 미안해도. 왜냐면 그런 상태가 더 못 견디겠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풀었어.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어쨌든 그래도 표면적으로 평화로우니까 그게 더 나았어. 차악이니까. 진짜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저럴까 도대체. 그러던 어느 날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지혜의 첫 출근 날이었는데요. 이제 긴장한 지혜가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밥이 잘 먹히질 않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나 오늘 아침 못 먹을 것 같아. 긴장돼서 밥이 입에 안 들어가.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취업했다고 유세 떠냐? 막 이렇게 말했어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완전 폭발한 거야. 그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나 나갈 거라고. 진짜로 나 그때 막 울면서 엄마 나 이제 못 견딜 것 같다고. 나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 첫 출근하는 날 아침에 막 울면서 나가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잡아가지고 엄마 미안하다고. 엄마가 피해의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게 처음 고백. 첫 고백이었지. 이제 엄마가 세 자매 중에 둘째인데 되게 양쪽으로 엄청 셌나 봐 이모들이. 그러니까 작은 이모 큰 이모가. 그래서 되게 눌려서 살았나 봐. 그리고 막 엄마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또 막 그런 둘째 딸로서 되게 무시당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나 봐. 그거를 나한테 엄청 투영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아무 행동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에 대한 무시로 느껴지는 거야.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모들이랑 같이 여러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작은 이모는 되게 예쁘게 꾸미고 막 풀 메이크업하고 막 되게 예쁜 사진이었어. 그래서 아 너무 예쁘다 막 이랬어. 그리고 엄마는 어디 회사 약간 연수 같은 데서 단체 체육복을 입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진이었어.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그거 사진 보고 아 너무 웃기다고. 너 왜 이모한테는 예쁘다고 하고 내 사진 보고 웃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귀여워서. 근데 그걸 이렇게 무시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모든 행동이 엄마에 대한 무시로 느껴졌던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집에 가면 완전 살얼음판.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그게 마음에 걸릴지 모르겠는 거야. 엄마가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할까 봐.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는 엄마 갖다 버리려니라 그러고 별 소리를 다 했지 아주 그냥. 너 같은 년은 뭐 어쩌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근데 딸 입장에선 너무 힘드니까 엄마랑 연을 끊고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밀려오는 거지. 어떤 죄책감과 두려움. 나는 이제 경제력도 있고 내가 솔직히 지금의 엄마와 연이 끊어진다고 해서 더 이상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도 엄마와 관계가 틀어질 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 불안함이 뭐에 대한 무서움? 모르겠어. 진짜. 그냥 혼자가 될 아니, 것에 대한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그냥 엄마랑 관계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엄마가 죽든 내가 죽든 끊기지 않을 관계잖아. 근데 뭔가 그런 어떤 두려움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야, 신기하다. 끊기지 않을 게 두려운 거야? 아니면 아니, 끊어질까봐 두려운 거야? 끊어지면 죄책감에 시달릴 게 두렵겠지. 왜냐면 내가 엄마랑 난 막 연을 끊고 이럴 용기가 없어. 연을 끊으면 존나 불행할 거야. 난 알아. 죄책감. 응, 죄책감 때문에. 내가 엄마와의 연을 끊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엄마와의 관계를 죽는 순간까지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 관계가 편한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사실 그걸 거의 포기한 상태였지. 엄마 아프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엄마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얘기가 조금 통한 거지. 지혜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난 여행에서 불안장애가 발병한 거예요. 얘가 지금 그때 얘기하면서 저렇게 웃고는 있는데 당시엔 눈앞이 새하얘질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완전 기독교거든? 우리 이모들 너 은혜 받았다고. 이모들이 엄마 보고 너는 순례길 가서 은혜 받은 거라고 엄마한테 할 정도로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지고 진짜로 자기 마음속에 있던 막 제가 날 무시했어 막 이런 미움들 있잖아. 그런 게 다 사라졌대. 그리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갑자기 그런 죄책감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쨌든 내가 경험한 엄마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됐던 거야. 그 전까지는 진짜 사방을 공격했거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걸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 공격을 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 된 거야. 근데 그것도 병이었지. 그래서 그것도 지나치게 병이었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었던 거야. 그 약간 자책 같은 게 엄청 심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건지 그녀에게. 은혜라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실 엄청 걱정했지. 왜냐면 엄마가 진짜 한 숟갈도 못 먹거든. 그리고 한 숟갈도 못 먹고 그냥 완전 뼈밖에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 누워만 있고 그리고 내가 엄마 밖에 나가서 산책하자고 걷자고 그러면 옷을 뭐를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겠대. 그리고 이거 입으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입혀주고 같이 나가려고 했다?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덜덜 떨었어 진짜. 너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어머니랑 같이 산책 간 적 있어? 없지. 근데 그게 진짜 진짜 부모가 뭘까? 엄마가 너무너무 너무 괴로웠거든 엄마가. 근데 진짜 완전 그렇게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진짜로.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하고 뭔가 뭐 미안하진 않았나? 그냥 너무 안 됐었어. 내가 약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게 엄청 컸고
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사람이. 그리고 가위질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천 같은 게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천을 잘라서 가야 되는데 엄마 원래 막 가방도 만들고 그래서 집에 천이 많았어. 천을 못 자르는 거야. 내가 잡는데 천을 이렇게 못 자르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무슨 감정이었어?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내 엄마잖아.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 엄마가. 밥도 하나도 못 먹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냥 엄마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너무 불쌍하고 그냥 그랬어. 대신 엄마랑 대화는 좀 통하게 돼서 옛날에 자기가 서운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엄마 그랬었다 옛날에? 그러면 "헉, 그랬었어? 엄마 기억 안 나는데. 엄마가 너 키울 때 너무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한 게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 했을 때 너의 감정은? 너무 막 울었지. 막 그냥 다행이다? 풀려서 다행이다. 그거를 어쨌든 내가 말하고 상대가 이해하고 나한테 사과를 했다. 그게 되게 너무 다행이었어, 그냥. 근데 감동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내가 억울한 약간 누명이 풀어진 느낌이야. 감동이 아니라 드디어 약간 그런 거지. 아까 지혜가 엄마를 끌고 일부러 산책을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프기 전에는 산책은커녕 같이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살얼음판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럼 지혜는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약간 의무적으로 했죠. 왜냐면 무서우니까 이제 엄마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좋았어. 그냥 사실은 엄마가 어떻게 보면 제일 솔직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나는 엄마한테 오히려 제일 안 솔직했었거든. 근데 내 모든 친구들보다 갑자기 제일 가까워진 거야.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그 아픈 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랑 좀 친해졌을 때 진짜 나를 잘 알고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해도 내 엄마고 그런 사람이 진짜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 드디어 엄마가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 그 전까지는 나 엄마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냥 소위 말되는 엄마 있잖아. 사회에서 얘기되는 엄마. 그건 나한테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냥 책임지고 평생 떠안고 가야 할 어떤 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나를 막 뭐 받아준다거나 그런 엄마는 없다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만큼의 내 친밀도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잘 됐다. 정말 이건 은혜 받았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스토리 2. 엄마는 나의 스위트홈. 앞서 스토리 1에서 지혜가 어린 시절 엄마를 떠올릴 때 가장 압도적인 감정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무서움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확연히 갈리더라고요. 가장 다른 양상의 기억을 갖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에게 엄마를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응. 우리 엄마는 집이지, 집. 집? 응. 그 무슨 뜻이야? 엄마가 집이야. 엄마가 움직이는 집이야. 움직이는 중소기업처럼 엄마가 움직이는 집이야. 집이라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그치. 엄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화가 있다고 해요. 들어볼까요? 내가 그때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나를 진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면 근데 어떻게 괴롭혔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어쨌든 내가 막 진짜 반사회적이어서 막 애들 때리고 다니고 이런 성격은 전혀 아니었거든? 너 조용한 둘도 잘 편이었잖아. 지냈는데 나 조용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편은 진짜 아니었어. 친구들 싸운 적도 거의 없었고 유년시절 통틀어서. 근데 그때 걔가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내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손에 있던 연필로 이렇게 팔뚝 쑤셨단 말이야. 근데 연필 심 있잖아. 그게 박혔나 봐. 나는 그것까지는 그 이후까지는 모르고 나는 집에 왔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남자애가 울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넌 태어나게 집에 온 거야? 그치. 근데 불안한 거야. 왜? 이게 그냥 때려가지고 손자국이 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뭐가
확실히 뭐가 박혔잖아, 큰 팔뚝에. 사고를 친 것 같았구나. 그치, 엄청 큰 사고니까 불안한 거야. 걔네 엄마가 10중 8구 전화가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불안한 채로 그때 잘 시간이 돼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한테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야. 근데 그거 알지? 여보세요? 하고 약간 정적 있다. 네, 맞는데요? 이렇게 한 거 알지? 엄마가 딱 전화 받으면 처음에 여보세요? 이러다가 네, 맞는데요? 하면서 약간 경계하면서 받는 거 알지?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아, 전화 왔다. 올 게 왔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안 들리는데 엄마 전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혼날까봐. 당연하지, 엄청 혼날까봐. 그러고 전화를 끊고 엄마가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왜냐면은 족치러 와야 되는데 엄마가 나한테 안 오는 거야. 나를 잡아 족치러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때 바로 엄마한테 물어봤는지 아니면 다음날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혹시 그 남자애한테 어머니한테 저 집에서 전화 왔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엄마가 진짜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응, 왔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혼내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그냥 엄마가 되게 화가 나서 전화가 왔다고. 자기 아들내미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그 치료비 같은 거는 다 대주는 걸로 하고 잘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한테 네가 어디 가서 누구 때리고 사고치고 다니는 애도 아닌데 얼마나 걔가 괴롭혔으면 네가 그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감동이다. 근데 나는 내가 살면서 막 엄마한테 감동을 느낀 적은 별로 많지 않거든? 근데 이거 감동인데? 근데 그때는 진짜 감동이었어. 왜냐면 내가 그 전날에 너무 두려움을 느꼈거든. 엄마한테 혼날까봐. 진짜로 엄청 엄청 무서웠어. 그 완전 엄마한테 fall 러브 한 거네, 그날? 그때 내가 어린 시절 기억을 막 엄청 잘하진 않는다.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날은 그 일은 기억하지. 그게 막 어떤 기분이었어? 그냥 엄청 몰라. 그냥 기억 뇌리에 박혔어. 그 엄마의 그 말이. 뭐 어떤 말이? 그냥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뭐 얼마나 내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별로 내 탓을 잘 안 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내 탓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막 뭔가 일이 잘못하거나 뭐 내가 실수를 했거나 막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엄마 때문인 것 같아? 그냥 타고 태어난 성성이 그럴 수도 있는데 엄마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엄마가 너한테 관대한 편이어서? 엄청 관대했지. 나는 혼나는 기억이 별로 없어. 그리고 엄마가 잔소리도 안 하고 난 엄마 잔소리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 막 청소에 관련된 거 특히나. 네가 너무 잘해서? 아니? 막 나 예전에 기숙사 할 때 애들이 내 기숙사 방에 와서 애들이 과자를 까먹는 거야 바닥에서. 그러고는 막 안 치우고 그냥 간다?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과자를 먹고 안 치우고 가냐 이러니까 애들이 이 방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돼지우리여가지고 완전 그거 알지? 의자에다가 옷 걸어 놓는데 그 옷걸이 대신에 의자에 옷 걸어 놓으면은 한번 걸어놨으면은 애지간히 하고 이제 옷걸이를 좀 걸어놔야 되잖아. 근데 그 위에 계속 쌓아가지고 진짜 옷 퇴적물 이렇게 쌓이는 그런 거 알지? 그랬어. 더러웠어. 그냥. 엄마가 왜 스위트 홈인지 대충 알 것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 두더지 작가도 약간 이런 편이에요. 너는 엄마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래? 내가 뭔 짓을 하든 무조건 내 편인 사람. 확신이 있어? 무조건 있지. 언제부터 있었어? 이거는 뭐 언제부터라기보다는 그냥 29년간 살면서 쌓아온 데이터? 서로 말은 하지 않아. 그런 거에 대해. 막 이렇게 애틋하게 애정 엄마 나 사랑해 이런 거 절대 안 하지만 무조건 그냥 엄마는 내가 뭔 짓을 해도 내 편 들어줄 것 같은. 내가 처음 이런 걸 느낀 순간이 있지. 근데 이게 진짜? 초등학교 때 내가 다 초등학교 다 초등학교 때 애착한 게 그때 형성되나 봐. 근데 왕따를 심하게 당했을 때 그때 엄마한테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지금은 진짜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거든.
있었거든. 뭐 회사에서 있던 일.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고 집에 와서 그냥 엉엉 울었어. 엄마를 보자마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막 엉엉 울었다. 근데 엄마가 이미 알았던 거지. 내가 그렇게 학교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았던 거야. 그럼 엄마는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꼭 안아주면서 엄마만 네 편이면 되지 이랬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날 이후로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만 내 편이면 내 마음이 정말 편하겠구나. 그냥 어디서 욕먹고 들어와도 힘들어도 엄마한테 몇 번 찡찡거리다 보면은 다 풀리고. 아, 그럼 약간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건 좀 남 눈치도 덜 보게 되고. 내가 그래서 좀 남 눈치 별로 안 보나? 아, 그런 게 실제로 연관이 있나?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몰라 안정감이 있어 늘. 엄마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뭐 누군가는 친구한테 이렇게 심하게 기댈 수도 있고 그런데 난 그게 그냥 엄마? 지금까지 4명의 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4가지 모녀 관계가 참 다양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명의 딸을 소개할게요. 지수예요. 스토리 3. 정말 엄마 때문이었을까? 나는 한마디로 하면 뭐 여러 마디 해도 돼요. 진짜 고맙고 존경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뭔가? 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중적인.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엄마는 23세 시집을 와서 이듬해 나를 낳고 그냥 주부로 평생 살아오신 그런 분이고 어떤 직업이라거나 흔히 말하는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는. 근데 또 우리 엄마가 되게 특수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럼에도 우리 엄마는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아라. 적당히 2, 3년째 대학을 가서 적당히 결혼을 하고 적당히 애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니? 라고 이제 어릴 때부터 근데 본인이랑 비슷한 삶을 사는 걸 추천하는 건 여튼간에 만족을 한다라는 거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의 추천과는 반대로 지수는 공부에도 욕심이 많았고 커리어에도 욕심이 있었어요. 고향이 지방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에 와서 공부에 전념하기도 했고 꽤나 이른 나이에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어떤 반작용으로 뭔가 이때까지 꾸려온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아니야,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로 뭔가 점철된 인생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었던 거지. 내 인생이 2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 전철 그대로 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인생인 건데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 사실은 엄마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내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억하심정이 있는 파트는 내가 이제 맞으면서 자랐다는 거. 엄마한테. 사실은 그게 제일 불만. 지금도 뭐 괜찮아졌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성인이 돼서 가장 문제적이다. 문제적이었다 내가 판단하는 건 이제 나는 왜 맞아야 했는가. 나같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엄마 입장에선 말을 잘 안 듣는 딸이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맞을 정도였나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보니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또. 엄마가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엄마의 인생이 한 인간으로서 엄마의 인생 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엄마의 인생이 너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우리 엄마는 되게 자주 말했던 게 자신의 집으로부터 탈출이 결혼이었던 거. 집에서는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다른 집으로 도망을 친 거지. 대학 끝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약간 도피하듯이 정말 바로바로 애를 낳고 뭐 주부로 살고 이런 인생? 그렇다 보니 준비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전혀 준비 없이 그런 걸 다 맞이한 사람인 거죠. 출산이든 육아든. 그래서 엄마에게는 그게 빠르면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육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24살짜리 엄마가 남편은 정말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혼자서 고군분투 하는데 사실은 가장 나보다 약한 상대가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은 힘의 논리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돼. 그게 가장 빠르고 손쉽고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왜 그랬어라는 말 나 못해요. 지금도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근데 다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말 한 적은 있지. 나는 내가 뭐 결혼을 할지 애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거든 사실은. 근데 간파를 한 거지 사실은. 거기에서의 그 컨텍스트를 그녀는 이해를 해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래서 내가 널 잘못 키웠단 거니? 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사실 나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얘기하는 건 내가 기대했던 거는 아 그렇구나 시대가 변했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던 거는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의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 사실은. 사과? 그러니까 뒤늦었지만 사과를 나 기대했던 것 같아 사실은. 내 마음 깊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심지어 너는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냐. 나의 체벌의 결과 좋지 않냐. 그리고 잘못 키웠단 거냐. 그리고 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약간 벙찐다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여서 너무 기대했던 반응과는 달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싸움으로 번졌던. 어린 시절의 체벌이 문제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체벌에 일정한 룰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문제 안 풀었을 때 한 대 이게 아니고 몇 대가 날아올지 모르겠다. 약간 손바닥 회초리 뭐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손바닥 회초리였던 때도 있는데 그냥 날아오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측 불가하다라는 게 나의 어린 시절에는 지금 돌아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알아서 기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선생님이 쟤를 혼내면 책을 펴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되게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눈치 되게 빠르게 그게 작동하는. 어렸을 때 엄마 눈치 많이 봤어야겠다. 근데 그게 나 지금도 모르겠는 게 내가 그냥 태생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인 건지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된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그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 그게 나의 정말 유전자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나의 어떤 태생적인 성향인지 환경인지 뭐 사회가 만들어준 건지 가족이 만들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심리학적으로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어릴 때 나의 0세부터 20세까지 나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긴 이제 가족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건데 항상 나의 되게 고민스러운 포인트는 정말 우리 엄마 때문이었을까? 의문이 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긴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됐어라 생각하면 되게 편한 시나리오인데 아까 말했듯이 난 우리 엄마란 인간이 너무 뼛속히 비해가 돼요. 그래서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게 문제인 거야. 차라리 잘못했고 나를 이렇게 키웠고 나는 화가 나고 난 사과받고 싶고 탓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되게 편할 것 같은데 탓을 못하겠다는 게 나의 삶에 되게 큰 포인트예요 나는. 근데 그렇다고 내 잘못은 아니거든 이게. 그러던 어느 날 지수와 엄마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으로 지수는 엄마와 완전하게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죠.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되게 편하긴 했어요. 평화. 이게 평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또 연락을 안 하니? 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사니까 독립했다 내가 정신적으로 진짜로. 그 10대 때부터 떨어져 살면서 물리적으로는 이미 그때부터 거리상으로 독립을 해버렸고 취업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독립을 해버렸는데 정신적으로는 나는 이 가족에 되게 묶여 있었던 것 같아. 책임감도 뭐 일정 부분 느끼고 예를 들면은 그래도 전화를 뭐 매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진짜 이게 슬픈 게 괜찮은 거야. 처음엔 불편하다가도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살게 되고 괜찮고 나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러니까 딸로서의 이게 아예 끝났구나. 내가 이 가족에서 그냥 독립을 했구나. 정말
완전히 라는 현실감이 탁 드는 거야. 그래서 되게 슬픈 거야. 그렇게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산 지 2년이 지났고 최근에 지수는 다시 엄마와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불현듯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체로서의 시간인 거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욕심이 생겼나 그냥 나도 그냥 정상 가족의 꿈이 생긴 것 같은 느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가족과 다시 막 오손도손 잘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은 팩트인 것 같다. 나 스스로도.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것 같아. 될까? 안 될 것 같고 약간 망할 것 같고 이미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한편은 나도 반성하는 거지. 아니 내가 진심이 없는데 진심인 척 가족인 척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척이라도 원할 수도 있잖아. 우리 가족들은 실은.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게 실은 척인 거야.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나도 어쩔 수 없이 세뇌 됐나 봐. 아 정상가족 세뇌를 받은 것 같아. 근데 그냥 책임감이거든 진짜로 정말. 내 거를 이분들과 나누고 싶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가 아니고 정말 책임감. 그게 정서적인 책임감이 아니고 그냥 역할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약간 너무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스토리 4. 나와 엄마와 엄마의 엄마. 이번에 이야기를 들려줄 친구는 선주예요. 선주는 40대 중반의 어른이지만 빅리라에서는 모두 다 친구니까 그냥 선주라고 부를게요. 선주는 3남매의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기에 그냥 사회성이 그때 길러진 것 같아. 우리 오빠는 막 장남이고 장손이고 이런 게 늘 있고 언니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었거든. 진짜로. 근데 나는 대신 늦둥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맨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어. 늘 아빠 무릎팍 위에 앉아 있었어. 그냥.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받고 싶은 어떤 내 되게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오빠는 막 첫째고 이런 거 언니는 예쁘고 나도 어디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데서 오는 어떤 애교와 이런 게 생겼을 수도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이제 나도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 오빠는 막 고등학교 막 고3이 점점 가고 막 이러니까 엄마도 맨날 오빠 학교에 더 중시하고 뭐 그럴 때 약간 좀 질투나고 그런 게 있었지. 그리고 또 나중에 오빠도 서울로 대학 가면 오빠가 내려오면 막 반찬이 달라지고 그러면 아이씨 나한테는 맨날 이렇게 반찬 통째 주면서 오빠 오만 오면 막 예쁜 그릇 담아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오빠가 그러지 나이 차이가 없더라도 그냥 아들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엄마들은 첫째 아들을 좀 어려워하고 그렇더라. 어려워해. 점점 갈수록 아유 내 새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옷 입고 있는 것도 오빠가 이제 제주도 내려오면 좀 다른 어떤 그런 거. 닫혀 입는다고. 막 옷을 좀. 파자마를. 뭐 나랑은 막 소옷바람으로도 막 왔다 갔다 샤워하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아들이고 남자고 하니까 막 오빠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더 신경 쓰고 이러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흘겨보고. 그건 정말 어렸을 때 너무 평범한 내 주위의 여자애들 맨날 우리끼리 모이면 그래 우리 집도 그래 맨날 오빠는 좋아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내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할 때 그땐 또 우리 언니가 약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서 막 이렇게 공부도 마주 잘하지 못했고 막 뭐 나쁜 친구랑도 어울리고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우리 엄마가 이제 아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우리 언니가 또 어디 사고 친구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때 나는 막 좀 뭔가 내가 즐거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엄마 기분 풀어주고 뭐 그런 왜냐면 그때는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딸 하나는 맨날 사고를 치고 나밖에 없는 건 거야. 뭔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막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막 하고 뭐 무슨 뭐 상이라도 하나 받아 와서 뭐 주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게끔. 너무 착했다. 그런데 선주가 대학교 1학년 때 집안이 폭삭 망해버렸대요. 그전까지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족 전원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특히 엄마와 선주가요. 대신
선주는 엄마하고 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답니다. 그때 약간 서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산 전우애가 딱 그때 형성이 된 건 거였어. 그래서 그때가 내 대학교 때 나는 맨날 뭐 과외하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 모든 학비와 내 생활비 다 벌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뭐 정말 사모님이었다가 우리 엄마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쉽지 않았죠. 막 파출부 일도 하고 강남에서 직원 이런 거 막 하고, 나는 서울 올라와서는 이제 외할머니 집에 나랑 오빠랑 할머니랑 셋이 살다가 그 좁은 우리 셋은 그냥 이제 이렇게 살다가 엄마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됐는데, 오빠는 그때가 처음 사회 초년생이어서 자기 일에 너무 바쁠 때였었고 막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그 힘들 때 가게를 이렇게 뭔가 뭐 나는 근데 가게를 끌 정도는 못했었고, 난 대학생이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막 과외 끝나고 막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막 같이 온다거나 뭐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면서 좀 더 이렇게 전우애 같은 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같이 이겨나가는 전우애 같은 게 좀 생기면서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어? 아빠, 그런 거는 뭐 그런 거 있었지. 우리 오빠랑 언니는 20대 때 되게 풍족할 때 20대를 보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했는데 뭐 무슨 우리 언니 막 유학도 보내주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억울함을 느낄 시간도 없었어. 당장 일해야 돼. 그때는 그냥 처음에 대학교 와서는 막 1학년 때 막 미친 듯이 놀았지. 학점 빵점이었어. 나 집 망하기 전에는 학점 빵점 받았었어. 올 슬래시 시험 하나도 안 쳐가지고. 빵점이라고? 0.00. 안 간 거잖아 시험 보러. 한 번도 안 갔지. 2학년 1학기 때 빵점. 맨날 서클 활동만 하고 맨날. 그랬다가 집이 망하니까 돈을 벌어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취업도 하고 뭐 어떻게 내가 건설을 해야겠구나. 그때부터는 뭐 우선 돈도 벌고 뭐 학비랑 뭐랑 뭐 내 생활비도 벌면서 뭐 공부도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막 복수 전공해서 뭐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때는 뭐 원망하고 막 내 인생이 왜 이래 막 그럴 젖을 시간도 없고 그때는 그냥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그랬던 우리 엄마도 저렇게 식당 가서 일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대신 아빠에 대한 적대감이 생긴 거야. 우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옛날 생각만 하고 저러지? 이러면서 나는 점점 아빠랑 멀어졌고. 그렇게 지내다가 선주랑 오빠랑 엄마는 서울에 올라와서 외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오빠가 결혼해서 나가면서 외할머니와 엄마와 선주 이렇게 셋이 함께 살게 되었대요. 이렇게 사는 건 어땠을까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좋지만은 않은. 뭐냐면 외할머니고 우리 엄마의 엄마고. 엄마의 엄마랑 엄마랑. 엄마의 엄마와 나. 그 관계가 정말 되게 묘한.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은 또 모녀 사이지만 또 내가 몰랐던 유년기에 우리 엄마가 할머니 때 섭섭했던 게 또 있었더라고. 다 있더라. 나도 들어보니까. 가령 뭐 대학을 안 보내줬다든지 뭐 이런 우리 엄마는 또 장녀로서 엄마가 또 다 할머니를 했었던 뭐 그런 묘한 관계에서 또 할머니가 나중에 편찮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 너무 힘든 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든 막 내 엄마를 그 병간호를 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나이가 들면은 약간 치매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퇴행되는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우리 외할머니 진짜 일제시대 때 군청 직원이었었거든. 엄청 공부 많이 하시고 학교 나오시고 했던, 똑똑하고 막 정말 서울 시내 버스 번호 다 외우는 그리고 할머니인데 야구를 보는. 할머니들은 야구를 룰이 어려워서 잘 안 보거든. 그리고 또 신문 늘 정독하고 책 많이 읽고 80세에 노인복지회관 가서 영어 배우러 가는 그런 일본어도 빠삭하시고. 일본어 너무너무 잘하고 그런 할머니였는데, 편찮으시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아이같이 되고, 우리 엄마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저 또 어디 나가냐고 그러고 자기 혼자 두고 나간다 그러고 뭐 그런. 그리고 뭐
왜 늘 밖으로 많이 다니고 막 이러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까 모든 걱정이 집안으로만 쏠리는 거야. 왜 넌 이 살림을 이렇게 하니? 뭔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나야 나와서 일하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그 시간 동안 안 들으면 되고 할머니도 딸한테 하는 거랑 손녀한테는 다르거든. 또 나한테도 되게 또 다시 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너무 지쳐 보여서 그때는 상담 같은 게 흔치 않을 때였는데 상담을 내가 다 같이 갔었어. 근데 나는 엄마가 혼자 들어가기 좀 어렵다 무섭다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들어가서 둘이 얘기하는 거 듣는데 거기서 내가 몰랐던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유년기에 우리 엄마한테 섭섭했던 게 막 쏟아지면서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이 모든 짐을 늘 내가 지어야 하며 왜 우리 엄마는 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로 막 가더라고. 그건 정말 내가 몰랐었던 그런 거였었지. 근데 그러고서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약도 잘 받고 이렇게 한번 쏟아져 내고 이러면서 좀 약간 치유가 된 것 같고. 어디 가서 말을 못했던. 그리고 그 말한 거에 있어서 미안함이 있어서 또 내가 엄마한테 또 너무 그런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엔 이제 엄마랑 나랑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선주와 엄마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엄마가 친구들도 아주 많이 사귀고 또 종교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선주보다도 바쁘게 살고 계시대요. 복지회관 열심히 다니시면서 뭐 화요일은 노래교실, 수요일은 문화재 답사반, 목요일은 하모니카반 이런 것도 배우시고요. 그래서 전에는 되게 우리가 힘들게 살던 시절에 우리 엄마 옷도 맨날 뭐 싼 것만 입는 것 같고 옷 같은 거에 막 신경도 안 쓰고 다니고 그래서 맨날 내가 옷 사주고 나도 이제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내가 사주고 내가 사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자기 손으로 자기 돈으로 옷도 안 사고 이랬던 분이 그랬던 양반이 이제는 막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왜 우리 밖에서 옷 사갖고 오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막 몰래 큰 가방 안에 쇼핑백 넣고 그것처럼 뭐 이렇게 들어오다 내가 집에 엄수지 않은데 들어왔는데 깜짝이야 엄수 너 있었어? 막 이렇게 그러면 어디 갔다 왔어? 뭐 백오동이랑 뭐 세이브존을 갔다가 무슨 잠바를 샀는데 너무 비싼가 뭐 변홍 막 계속 막 약간 변명하듯이 진짜 딱 딸들이 엄마한테 똑같은 행동을 해. 그래서 예쁘네 막 그래 난 또 네가 또 뭐라고 할 줄 알고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안 했어. 그치? 뭐 그리고 뭐 계속 눈치를 봐.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활비를 주니까 뭐 나도 몰랐는데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뭐 딸이 준 돈으로 이런 걸 산다고 혹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 좀 괜히 미안하고 좀 이렇게 멋쩍은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 뭐 가령 뭐 누가 어디 여행 가자고 놀러 가자고 가 뭐 이렇게 하면 뭐 나 또 맨날 이렇게 나만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도 안 좋게 볼까봐 한다고. 언니가 안 좋게 볼까?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들은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좀 신경질 나지. 맞아.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상하게 엄마한테 미안하면 화가 나. 화를 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화를 내. 꼭 내가 아까 거기서 신경질 난 포인트도 왜 우리 엄마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저런 말을 하게 만들었나? 미안하네. 내가 풍족하게 돈을 막 더 준다거나 막 이랬다면 저런 생각도 안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지. 왜 저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좀 싼 옷 입고 어때? 뭐 싸구려 같아 보이지 않아? 이러면 화가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안 먹고 내가 먹으라고 남겨놨다고 해도 맞아. 짜증이 나. 누가 남겨놓으래? 막. 나 그냥 안 먹어도 돼. 맞아.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게 미안하면 짜증이 나나 봐.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걸 나도 알아차리고 차라리 그럴 때 표현을 좀 예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게 잘 안 돼. 그것도 버릇해야 되는 거지 뭐. 나는 그래도 평소에는 잘 못해도 그냥 뭐 카드 같은 거 뭐 크리스마스랄지 생일이랄지 요럴 때 그냥 약간 낯뜨거워도 한두 번 이렇게 해는 버릇을 하면 근데 나도 30 이쯤까지는 못했어. 한 30 한 중순 넘어가고서부터 좀 더 잘했었던 것 같겠네.
언니한테 엄마는 지금 뭐예요? 옛날엔 동지였고 그 전후에 동지? 그때는 약간 동지애였고 근데 지금은 엄마랑 딸의 역할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하다못해 나 엄마랑 여행 되게 자주 다니고 좋아하고 엄마는 잘 다니거든 되게. 근데 어디 가면 옛날에 어릴 때 엄마랑 어디 식당 가거나 하면 우리 엄마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거기 야 뜨거운 거 온다 뜨거운 거 온다. 앞에 똑바로 보고 걸어가. 뭐 발 밑에 횡단보도. 내가 지금 엄마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 정말.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거라 앞으로. 엄마랑 터키를 여행을 갔었는데 우리 엄마 성격 급해가지고 막 빨리 걸어가. 그러면 막 빨리 가면 안 돼. 뭐 엄마 여기 이렇게 하면 뭐 소매치기 있어. 뭐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매야지. 뭐 잔소리를 맨날 하고 있는 건 거야. 내내. 너무 피곤해. 그럼 엄마는 또 딸처럼 잘 이렇게 들어요? 그럼 알았어. 이따가 나중에 내 듣다 짜증나서 이제 내가 무슨 내가 뭐 밥은 멍충인 줄 알아. 이러고 가. 근데 그렇게 되고 나중 우리 엄마 세례를 4년 전에 받았는데 그 세례 받는 날 너무 느꼈어. 이제 우리 엄마가 저 앞에 이렇게 세례 받는 사람들 다 성당 안에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우리 가족들은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그냥 문득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 입학식 졸업식 같은 때 왔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다. 뭐 이게 왜 입학식 같은 데 오면 학생 애들은 다 앞에 있고 엄마들 뒤에 있는데 지금 완전 반대로 이렇게 앉아 있고 막 그래서 사진을 내가 막 계속 미친 듯이 찍어주고. 근데 우리 옛날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때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서 막 잘하나 정말 그 마음에서 저 뭐 미사포가 삐뚤어졌나 막 이런 걸 계속 신경 쓰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정말 와 그날은 무슨 굉장히 묘한 마음이 들면서 너무너무 울었어 그날. 진짜? 그럼 되게 무슨 마음이었을까? 모르겠어. 엄마가 막 가서 뭐 이렇게 세례식을 막 거행하면서 뭐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걸 하는데 엄마밖에 안 보여요? 뭐 엄마밖에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다 보이지만 그냥 이 되게 말하기 힘든 복잡 미묘한 생각과 함께 막 눈물이 정말 그날은 펑펑 울렸어. 그런 게 있었지.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애처럼 된다고 반대가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엄마는 엄마에게 되는 그런 건 또 있지. 근데 똑같이 그런 건 없어요? 뭐 엄마가 오빠를 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결국 엄마를 책임지고 내가 그만큼 잘 됐구만. 그러니까 뭐 그만큼 뭐 오빠와 나를 비교했을 때 오빠는 잘해도 나한테 못 해준 게 아주 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 내 주위에 보면 정말 너무너무 과하게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큰아들한테만 너무 모든 것도 밀어줘. 하다못해 뭐 학교를 할지 뭘 할지 막 이렇게 해주고 얘는 모른 척 했는데 나중에는 이 모든 사람을 건사하는 건 이 딸이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면 많죠. 이 딸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장르 문학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장녀들이란 소설이 있어. 그 소설을 읽으면 정말 그 모든 책임을 진 어떤 딸들에 대한 그런 소설을 모아놓은 소설책인데 그런 게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한 것 같아. 근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고 결혼을 내가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아주 막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서까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막 건사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히려 사실은 나는 뭐 경제적인 거나 그런 걸 내가 주지만 내가 엄마한테 받는 거 너무 많지. 둘이 사니까 일하고 있으면은 정말 턱 밑까지 너무 또 생생내면서 나 바빠서 밥 먹을 시간 없어 이렇게 하면 막 쟁반에 막 이렇게 주먹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물이랑 탁 해서 갖다 주면 막 시간 없는데 또 먹고 이런 건 정말 어릴 때부터 뭐 가령 뭐 학교 다닐 때도 막 아침 먹고 가 막 늦었어 막 이러면 막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턱 밑까지 막 신발 신으면 입에 넣어주고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되게 충분히 내가 그 당시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결핍이나 그런 게 좀 없이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내가 가족들한테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근데 내가 엊그저께 무슨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의젓해진 사람들 특징이 어릴 때 뭔가 정서적으로 결핍이, 근데 그 결핍은 대단한 건 아니고 엄마나 부모가 다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뭐 동생이랑 같이 나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더 의젓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막 자기가 막 쏘고 막 밥도 내가 낸다고 하고 뭐 이렇게 나한테 약간 그런 기질이 있거든. 뭐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는 또 나도 뭔가 유년 시절에 어떤 작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가정에서인지 아니면 어떤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인지 나한테도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저런 행동이 나한테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어. 근데 과거에 되게 큰 그런 게 뭐 몇 가지의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이 모든 걸 다 지배하지 않거든.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그래. 어떻게 따져보면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되게 힘들었었던 순간순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외에 또 감싸고 있는 되게 고마운 순간들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탱해서 가는 게 있고, 아마 소연 PD도 나는 잘 모르지만 뭐 엄마가 섭섭한 게 있고 내 인격 형성에 분명히 이게 나한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또 그거 하나만이 모든 게 다는 아니니까. 나는 요즘 생각하는 건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해버리면 그러니까 문제가 맞아.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좋았던 기억 같은 거를 억지로라도 많이 꺼내서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좀 그런 사람이 부자인 거지 뭐. 난 요즘 가끔 뭐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여름 이불로 싹 바꿔놔. 나이 45인데 엄마가 다 해줘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엄마 종부르듯이 부린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랬는데 딱 누웠는데 되게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꼬맸단 말이야. 이불 진짜요? 요즘도 안 그러나요? 옛날에는 이제 흰 천이 이렇게 있고 할머니 집 가면 그래. 있는 거. 그럼 가운데 이게 딱 뻥 뚫려 딱 있는 거. 놓고 이걸 네 군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다 맞네, 꼬매서 맞네. 그게 이불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불을 빨아서 말려서 그걸 꼬매고 있어. 그러면 너무 좋아서 그러면은 그 이불 위에 팍 대자로 엎드려 누워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그때 너무 뭔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 아니 행복은 좀 낯간지럽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막 그 하교하고 와서 약간 해가 남아 있는데 막 그 이불 약간 냄새, 섬유유연제 냄새는 나면서 막 사각사각 막 했던 그 엄마 막 뭐 씻지도 않고 거기라면 이불 금방 빨아놨는데 막 잔소리 하는데도 그렇다고 뭐 혼내는 건 아닌 그 상황이. 그러면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서 혼자 그냥 나중에 생각해. 그래, 이렇게 내가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다 장을 마련해 준 거잖아. 엄마가 그날 이불도 빨았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불 살 넓은 방도 있고, 뭐 그런 되게 어릴 때 기분 좋은 추억 같은 걸 안 까먹게 계속 이걸 생각해 놓고 있으면 그게 되게 인생 살아가는데 되게 좋겠다 뭐 싶은 게 들었어. 엄마한테 어떤 결핍을 느꼈어도 아까 말한 대로 뭐 아빠나 할머니한테 2년 시절에 또 사랑을 받은 기억이 맞아. 되는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점점 그 나이가 들어가면 그 엄마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엄마라는 게 너무 건드리기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참 어렵네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한 친구가 이거 너무 공감 간다면서 저한테 이런 인터넷 글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나에게 만약 딸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내용은 대충 이렇더라고요. 밖에서 누가 내 딸에 대한 험담을 해도 곧바로 딸을 비난하지는 않을 거야. 네가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러냐며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객관적으로 딸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꾸중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 딸을 핥히는 인간들과 맞서서 싸울 거야. 가끔 딸이랑 베개 싸움도 하고 놀 거야. 작은 것에도 우리 딸 최고, 우리 딸은 이런 걸 참 잘해
라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내 딸을 깎아내리지 않을 거야. 내 딸을 트로피 삼지 않을 거고 차라리 내가 딸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내 딸은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 저는 이 글을 보고 이런 엄마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두더지 작가는 우리 엄마가 딱 이런 사람이라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같은 글 보고도 반응이 참 다양하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빅리틀 라이프 15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